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4월 7일 이후에 일괄 반등의 시기에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세계 주식시장은 안정된 상태에서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스닥 시장은 다시 역사적 최고점을 넘어 상당한 기간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고 미국의 대형금융주는 언제든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대형금융주의 흐름을 이끌 JP 모간 체이스 또는 골드만삭스가 강하게 뻗어 나아가면 큰 장을 만드는 2단계의 상승 과정이 출발하게 된다. 이번 상승의 시기 우리 시장은 여타 중요 시장보다 금융주가 빠른 행보를 보여준 만큼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출발할 수 있는 기회에서 중요 시장 전반에서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출발 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미중 간의 문제로 작년 9월 이후 출발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두 이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은 바 있다. 2022년 10월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전면에 내세워 세계 주식시장에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적만 하여도 큰 장 발생에 중국 시장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큰 장 발생도 어려운 상태였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할 적만 하여도 중국 경제의 회복 없이는 세계 경제의 본격적 회복세도 기대할 수 없어 중국 시장의 큰 장 참여는 꼭 필요하였다. 그런데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어 현재는 중국 시장의 가담 없이 세계 경제를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금융주의 상승 구도로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적에 중국 시장의 가담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의 폭은 5% 이내의 수준으로 대외시장의 간섭이 거의 없는 관계로 스스로 큰 장을 어렵지 않게 만들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과거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우리 시장 스스로가 언제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3년 10월 이후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의 흐름이 발생하던 시기 심한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1993년 10월 출발한 새로운 대세 상승의 초기 흐름에서 소위 말하는 블루칩을 테마로 하는 광풍이 주식시장 전반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다. 이 당시 은행과 증권, 투자 신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블루칩이라는 우량 종목에 짧은 기간 집중 투자하였다. 당시 자본금이 8천억 수준에 불과한 4대 은행은 은행당 2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였고 여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증시한 정기금이라고 우량주를 수십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풍으로 치닫던 시장 흐름을 진정시키려고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대거 매도하였다. 증시한 정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수십조에 달하던 우량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흡수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추가로 대거 매입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 엄청난 물량을 거의 동시에 매입함으로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집중 매입을 하고 이후 이들 종목이 추가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수급상의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는데 대다수 종목들이 94년 초반에 고점을 형성한 것이다. 93년 10월 이후 발생한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당시 수급상 불균형의 문제를 이겨낸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극소수 종목만 이후 추세적 행보를 이어갔다. 대부분 우량 종목들은 1994년 2월 전후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추가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1993년 10월에 발생한 대세 상승의 흐름은 이런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큰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서 조기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마감한 바 있다.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자 수급상의 불균형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후 어떤 형태의 큰 장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매도의 기회에 매도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을 뿐 매도 물량을 받아낼 매수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1994년 초반 공격적으로 우량주를 매집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IMF가 발생할 때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93년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던 시기 삼성전자만을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권유한 동원증권 박현주 지점장은 이를 계기로 크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또한 당시 동원증권 김정태 사장은 시장 흐름이 대세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여타 기관 투자자들이 주저하여 하지 못하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였다. 동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상품을 과감하게 손절하여 동원증권이 오늘날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재탄생하는 데 큰 일조를 한 것이다. 현재 중국 시장의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는 94년 우리 시장이 겪었던 수급상의 불균형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7년 상해종합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서던 시기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대세 하락을 맞았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유동성 장세는 조건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독한 수급 문제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 수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중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2019년 이후 무리하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다. 상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에 접근하면 이를 지켜내느라 무리하게 매수세를 반복하면서 불균형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중국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로 공격적인 방어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수급상의 불균형을 일시적이라도 해소하려면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최소 20% 전후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에는 홍콩 시장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5% 수준의 개방만으로 150%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지만 이후 수급상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는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최소 20% 전후 필요로 하고 홍콩 시장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중국 본토 시장을 직접 개방할 필요가 있다. 작년 9월 중순 이후 상해종합지수는 갑작스레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유동성 장세에 큰 장을 만들겠다는 예상치 못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금융주 구도의 상승 구도로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큰 장이 들어서게 되면 중국 또한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워 큰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먼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경우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10% 이내의 수준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기술주의 상승 구도와 달리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강한 상승 동력이 전달되는데 이 점은 중국 시장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이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할 때까지 중국 경제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중국의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만큼 미국의 국익과 연결시켜 볼 적의 중요한 과제를 찾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작년 9월 중국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시점 중국 시장에서 돌연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양측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방의 폭을 최대화를 꾀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추가 개방을 하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편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은 다시 잠복된 상태에 있지만 작년 7월과 지난 2월 이후의 하락 과정을 통하여 현재 세계 경제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몰려 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었고 미중 관세 휴전을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상해종합지수는 조심스런 모습으로 최근 위로 고개를 들면서 10개월의 장기 조정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는 상해종합지수로부터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최근 우리 시장의 금융주에 속하는 종목들의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상승 과정은 보다 강력한 상승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조정 국면에 충분히 쉬는 것이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출발할 기회를 맞으면 다시 고점을 넘어서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시기에는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하겠다.